자, 우리가 이제 화나는 원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나 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각자마다 화가 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를 거고, 또 내가 유달리 화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딘지를 좀 찾아보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화를 관리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 상황에서 내가 경험하는 화를 관리해야 되지, 뭐 일반적인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닐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경험들이나 과거의 기억들이나 나의 현재 처해진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여기 우리가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이 수류탄이에요. 참 실제 수류탄을 잡아서 훈련할 때 잡으면 막 손이 들들들 떨려요. 그래서 던져야 되는데 놓치고 막 발 밑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참으로 뛰어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가끔씩 생겨요. 예. 근데 이 수류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동그라하게 보이죠. 그죠? 이게 핀이에요. 수류탄을 이제 던져서 폭발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 핀을 뽑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온 손잡이가 하나 있죠. 이 손잡이를 던지면은 손잡이가 그냥 튕겨 나가면서 이제 폭발을 해요. 그걸 잡고 있을 동안에는 이제 안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핀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요걸 뽑으면은 이제 터지게 되니까, 이 핀을 내 화가 나는 탁 터지게 만드는 그 핀이 뭘까 하는 걸 찾아내는 거. 그걸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말,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상황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주사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사기가 전체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파요? 주사기는 전체가 다 무서운 게 아니라 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뾰족한 그 바늘의 끝부분이 사실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전부를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이 뭘까를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촉발 핀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3분 동안 얘기했는데 3분 동안에 한 말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나를 유달리 힘들게 하는 단어 몇 개, 말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 또는 그때 입을 삐죽거렸다거나 실룩실룩 하면서 했던 그 표정의 모습들, 또는 그 음색이 좀 소리가 그냥 좀 거칠었다든지 톤이 좀 높았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탁 깔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말투들, 이게 딱 바늘 끝으로 나한테 아프게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촉발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괜찮은데 삐딱하게 뒤로 그냥 그만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예. 근데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갑자기 어떤 아이가 유모에서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을 때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화났을 때도 해요. 이렇게 이제 탁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대답은 팔짱이었어요. 그렇게 어른들은 이게 뭔지 팔짱이, 엄마가 사이 좋으면 이제 팔짱 탁 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혼낼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하죠. 그죠? 아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팔짱이 아이한테는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구분내는 하나의 그 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뭔가 화가 나게 된 그 핀을 찾아내는 거. 네, 그것이 이제 화를 다루기 위해서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아, 너가 내가 나중에 표현을 할 때 이런 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는 그걸 피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 그걸 구체화해내는 것이 발끈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내 내면적인 요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상황적인 것이라면 이제 내 내면적인 요인인데, 내 내면적인 요인을 내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잘 지켜보고 찾아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석했길래 지금 내가 화가 나지? 그거는 이제 내가 그걸 인식하는 구체적인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사람은 주사기를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한 게 아닌데, 주사기를 저쪽으로 옮기는 건데 잠시 잡는 동작만 보고 내가 나를 찌르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해석한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경 요인도 생각해보죠. 왜 이 사람은 그냥 옮기는 건데 내가 움찔하고 놀랬지? 그렇게 놀래게 된 내 안에 무슨 배경이 있나? 주사기로 인해서 내가 혼나거나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까? 이런 거는 배경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게 돼. 이런 것들도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렇게 화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참 많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은 나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또는 아픔을 주기 때문에, 아니,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경 요인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배경 요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요, 요즘 젊은 친구, 결혼한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시댁 식구들한테라도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잘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 안 하는 친구들은 제가 오해를 하게 돼요. 그죠? 젊은 친구들을 해서 다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 근데 내가 경험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한두 명을 경험했어.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하더라 하는 경험을 제 나름으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젊은 사람이라면은, 아, 이 사람 할 말 다 하고 사니까 참지 않겠구나. 그냥 그런 기준을 제가 갖게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죠? 제 나름대로 그 관점으로 그런 해석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제가 한 몇 개의 배경적인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어떤 나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육체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과거에 어떤 이런, 또는 나는 먹고 있는 약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내 안에서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원인 안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결국 내 안에서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배경 요인들입니다. 보통 화나고 나면은요, 원인이 한 개 이상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화날 때 원인들은요, 의외로 다양한 것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자기한테 잘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못해줄 그걸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을 또 포함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좀 잘해주라고 말했는데 아이들까지 한테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여러 가지를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내 안에서 이게 트리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쌓이고 쌓여서 요거 하나를 탁 건드리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죠. 총알이 튀어나가는 거고, 수류탄이 터지는 거고, 내 안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안에서 끓던 마그마가 그때 화산으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 폭발하게 만드는 핀, 이 촉발 핀을 찾는 것이 생각 외로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을 해보면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딱 한마디만 해보라면은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그 대답을 들어보면은 그 대답 안에 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촉발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화나 이 말보다 그 화 밑에 숨어 있는 감정을 한번 찾아보는 걸 우리는 속감정이라 그러는데 속감정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존심 건드리지 마. 지금 이 친구가 하는 표정을 한번 보세요. 뭔가 한마디 쏟아내고 있죠. 그죠? 네. 억울해 억울해. 어?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이거는 부당하잖아. 말도 안 돼. 이런 한마디일 수도 있고 어휴 쪽팔린 줄 알아.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엄마는 언니만 챙기잖아.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걸 수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왜 자꾸 비교해. 편애하지 마. 나 좀 가만둬. 사람마다 아마 할 수 있는 한마디만 뱉으라면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하필 한마디인데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한 두세 마디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뱉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한번 탁 뱉어보면은 내 안에 나를 화나게 한 핵심적인 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기가 쉬워져요. 나를 찌른 주사 바늘 끝이 이거였구나. 그걸 찾아내야 우리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다룰 것인가를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루는 작업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대상을 딱 얘기하시고 그냥 속감정을 화나보다 화 밑에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한마디 해보는 거. 그냥 나오는 대로 해보세요. 지금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회의실로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끝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